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타와 트리나솔라 최신 태양광 기술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웨비나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국내 태양광 시장 전망에 따른 고출력 모듈과 고사양 인버터의 요구사항, 그리고 이슈 체크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제조기업 K스타와 트리나솔라 소개, 그리고 제품과 기술에 대한 소개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아울러서 이 최근 이슈죠. 고출력 양면 모듈과 인버터의 상호 호환성,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관심 있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또 실시간으로 아래 댓글창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답변으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이 문의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먼저 우리 K스타와 트리나솔라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우선 K스타 한국지사의 임효동 지사장님께서 글로벌 인버터 제조기업인 K스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스타 한국지사장 임효동입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K스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K스타의 기업 목표는 고객, 제품, 서비스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K스타와 함께 답을 찾아보시죠. K스타는 데이터 센터, 태양광 발전, EV 충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선도 기업입니다. K스타는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 걸쳐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4만 개 넘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R&D 엔지니어만 600여 명 이상에 달합니다. 1993년 UPS 사업을 시작으로 설립되는 K스타는 중국 UPS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과거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중국 시장의 UPS 판매 부분에서 본도 브랜드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9년에 K스타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업계의 주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태양광 인버터의 누적 설치량이 30기가와트 이상에 달합니다. 이에 K스타는 2010년에 심천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되었습니다. 2019년에 세계 1위 인산전리은 배터리 제조기업인 CATL과 합자 법인을成立해서 올해 초부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미주 시장의 수출을 위해 베트남 법인을成立해서 산업단지의 생산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K스타는 2020년 총수익은 45억 6천만 달러를 달성했고 그중 해외 매출이 약 32%를 차지했습니다. K스타는 중국 내 61건의 수출 표준화에 참여했으며 약 227개의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K스타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가치는 K스타의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K스타는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 인버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 걸쳐 국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K스타는 지난 27년간의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전문 랩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스타는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효율성을 계산한 뛰어난 제조 관리 시스템과 자동 테스트 시스템을 선정해서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 검사 프로세스는 5단계로 엄격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태양광 인버터는 100% 8시간의 애진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 절반
결쳐 500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테스트합니다. 지금부터는 키스타의 태양광 제품과 설치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키스타는 3kW 스트링 인버터부터 6.25메가 IP65급 5개 센트럴 인버터까지 제품을 라인업을 하고 있으며 지수적인 R&D 투자로 전 세계 고객에게 저소자 고성능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키스타의 태양광 제품은 옥상, 육상, 수상 등의 각종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고객들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수년 전에 파키스탄의 900메가급 태양광 발전소에 1차 공급한 키스타의 태양광 인버터입니다. 다음은 키스타가 마켓쉐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육성 태양광 발전소에 공급한 태양광 통합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키스타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400메가급 태양광 발전소에 공급하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키스타는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객이 아무리 먼 거리에 있고 힘든 상황이라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것은 회사의 가치입니다. 키스타는 항상 고객의 가치 증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키스타는 고객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스타의 고객 가치 극대화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나요? 무한한 혁신과 품질 제일주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달성, 효율적인 배송과 고객 이익 보호, 바로 키스타에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키스타와 함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K스타 소개에 이어서 K스타 한국지사 최동규 과장님께서 고출력 모듈에 고사양 인버터를 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또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K스타 코리아 영업팀 최동규 과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웹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영양가 있는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요구되는 전반적인 요구사항들과 더불어 K스타 제품이 어떻게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제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호환과 관련된 확인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소는 기존의 300W 중후반대의 모듈을 걸쳐서 400W 중후반의 모듈, 그리고 500W 중후반의 모듈에 이어 600W 이상급의 모듈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높은 용량의 모듈이 설치될수록 높은 출력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요구되는 토지의 크기, 공사비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께서 찾게 되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모듈과 호환이 가능한 인버터들이 필요하고 모듈의 종류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상업 운전 이전에 진행하는 사용전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여러 확인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면 모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확인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면 모듈은 두 가지의 요구 사항과 한 가지의 필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인버터의 스트링당 허용 전류, 퓨즈 용량과 함께 모듈의 단락 전류, 모듈의 최대 직렬 퓨즈 전격 또한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인버터의 퓨즈 용량은 모듈의 단락 전류 1.5배 이상, 2.4배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1.5배 이하 또는 2.4배 이상의 퓨즈가 사용된 경우에는 인버터를 사용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인버터의 퓨즈 용량이 모듈의 최대 직렬 퓨즈 전격과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버터의 스트링당 허용 전류는 모듈의 단락 전류보다 높아야 합니다. 반대로 위의 내용 중 하나의 요구사항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 인버터와 모듈의 호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면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확인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면 모듈의 경우 단면 모듈과는 달리 두 가지 요구사항 중에 한 가지의 요구사항과 필수사항이 만족하게 되면 인버터와 모듈의 호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면 모듈과 마찬가지로 인버터의 퓨즈 용량이 모듈의 단락 전류 1.5배 이상 2.4배 이하인 경우, 두 번째로 인버터의 스트링당 허용 전류가 모듈의 단락 전류보다 높은 경우, 세 번째는 첫 번째의 요구사항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듈의 최대 직렬 퓨즈 전격이 인버터의 퓨즈 용량과 같거나 높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와 두 번째 요구사항들 중 하나가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 양면 모듈과 해당 인버터는 호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성공적인 상업 운전을 위한 모듈과 인버터 호환성 확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그렇다면 과연 K스타 인버터는 어떻게 이러한 사항들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K스타의 KSG110CL C3 인버터는 효율적입니다. 스트링당 최대 허용 전류를 19.9A를 보유하고 있으며 DC-AC 비율이 1.5대 1로 입력을 최대 150kW까지 구성하는 발전소에서도 더 긴 시간 동안 최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퓨즈 일체형 커넥터를 사용과 더불어 최대 효율 98.7%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지능적입니다. 개별 전류 모니터링과 원격 펌웨어 업그레이드, IV 커브 스캐닝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O&M의 시간 비중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IP66 제품으로 5개형 사용 목적에 최적화되었으며 지능형 강제 공냉식, 누설 전류 감지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경제적입니다. PLC, AC 알루미늄 파워 케이블 호환, 부유 전력 보상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단일 MPPT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와 멀티 MPPT를 사용하는 경우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MPPT의 경우 태양광 패널에 음영이 발생하는 경우 입력을 하나로 묶기 때문에 음영 영향을 받지 않는 태양광 패널의 출력도 인버터 출력과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멀티 MPPT 제품의 경우 음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태양광 패널의 출력을 따로 입력하기 때문에 단일 MPPT보다 높은 출력과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스타의 제품은 고출력 양면 모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실제로 태양광 인버터의 입력사항 중 최대 허용 전류가 낮고 태양광 모듈의 출력 전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인버터의 출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그래프와 표입니다. 시험 결과 600W의 모듈을 사용했을 때 인버터의 스트링당 허용 전류가 각각 13A, 15A, 20A일 때를 비교했을 때 인버터 허용 전류가 낮을수록 높은 출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버터의 스트링당 허용 전류가 13A일 때는 최대 21%의 발전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0W에서 600W의 태양광 모듈의 최대 출력 전류를 보게 되면 높은 출력의 제품일수록 높은 최대 출력 전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의 정기적 특성과 기술 트렌드에 맞게 K스타는 고출력 모듈과 호환이 가능한 고사양 인버터를 국내 요구 사양에 맞춰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DC-AC 비율은 낮은 균등화 발전 원가와 인버터의 최대 출력 발전 시간을 늘리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K스타 인버터는 최대 1.5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길어진 최대 출력 발전 시간과 낮은 LCOE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K스타 KSG110CL C3 제품은 MPPT 전압 범위가 550V에서 850V까지이지만 전격 입력이 620V일 때 최대 98.7%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인라인 퓨즈 커넥터를 채택함으로써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 사양을 만족하고 있으며 플러스 입력과 마이너스 입력에 각각 퓨즈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K스타 제품은 IV 커브 스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O&M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발전소 관리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내부에는 타입2 SPD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뇌락 서지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제품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PID는 높은 전이차에 의한 태양광 모듈의 열화 및 출력 감소와 관련된 현상으로 PID 발생은 태양전지와 프레임 사이에 높은 전이차가 유도되면서 누설 전류가 발생되는 것으로 K스타 제품은 PID 모듈과 호환이 가능한 PID 방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스타는 IP66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진, 방수면에서 모두 5개에 설치하기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 내부, 외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최대로 배출하기 위해서 내부에는 2개의 팬이, 그리고 외부에는 6개의 팬으로 최적의 열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DC팬이 사용된 제품으로 출력 또는 온도에 따라 팬의 속도가 알아서 제어하게 됩니다. 인버터 제품은 반도체 소자들로 하여금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부의 열 관리 외에도 설치 환경의 주변 온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K스타는 주변 온도가 30도인 경우 최대 121kW까지 발전이 가능하며 제품의 출력 조절이 들어가는 디레이팅 기능이 시작되는 온도는 40도입니다. 최대 50도까지 110kW의 출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온도에 비례하여 출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K스타 인버터는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즉 PLC로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알루미늄 파워 케이블도 호환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동 케이블을 사용할 때보다는 케이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무효 전력 보상 기능 또한 보유하고 있는 K스타 인버터는 진상과 지상을 최대 80% 범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시스템에서 태양광 모듈 측의 전단과 개통 측의 후단에 대한 여러 보호 기능 및 모니터링과 더불어 태양광 발전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여러 복합적인 기능들과 역할들에 있어서 태양광 인버터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스타는 고객들이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편리성을 확장시키면서 고객 친화적인 제품으로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로써 고출력 모듈과 인버터의 호환 확인 사항과 K스타 인버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K스타 코리아 최동기 과장이었습니다. 네, K스타 인버터에 대해서 알기 쉽지만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최동규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인버터에 이어 이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트리나솔라 한국지사 행크 지사장님께서 글로벌 모듈 제조기업인 트리나솔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리나솔라 한국지사장 한크입니다. 오늘 웨비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리나솔라는 1997년에 설립, 2006년도 뉴욕 증권시장에서 상장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모듈 생산 출하량 2위를 달성했습니다. 트리나솔라는 태양광 모듈을 비롯해 프로젝트 개발, EPC, OEM,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 등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태양광 및 스마트 에너지 토탈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태양광 관련 기업 최초로 상하이 A증권 거래소의 과학기술혁신보드에 상장했습니다. 트리나솔라는 태양광 관련 사업의 세계화와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레드칼로 표시된 중구 본사를 비롯해 미국, 유럽, 싱가포르, 일본, 두바이 등 전 세계 6개의 나라 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트리나솔라가 출하한 태양광 모듈의 누적 용량은 77GW를 달하며 자체 개발해서 준공 완료된 프로젝트는 5GW 달합니다. 트리나솔라는 중국과학기술부가 인증한 최초의 국가 핵심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중국을 비롯한 세계 최고의 연구진과 전문가들로 기술혁신팀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적인 R&D 센터와 인증기관을 시험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계의 국제표준화를 수립하는 등 성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트리나솔라는 태양광 셀 효율과 모듈 출력에서 21건의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 전 세계 태양광 업계에서 최다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혁신 특허만 50% 이상에 이르는 등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트리나솔라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의 신제품 꾸준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에너지 효율 24%에 달하는 태양광 모듈인 탑콘을 대량 생산하는 등 차세대 HJT 고출력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트리나솔라는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자재 품질 관리, 제조 공정 관리 등 엄격한 프로세스 관리로 단면 25년, 양면 30년의 제품 효율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략을 가소화하기 위해 트리나솔라는 기술 개발과 생산 설비 증설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고출력 210mm 모듈을 전 세계 최대 생산 용량을 구축 완료해서 210mm 볼테스 모듈을 누적 출하량 10GW가 넘었습니다. 트리나솔라는 중국 내 4개 생산기지를 비롯해 태국, 베트남에 각각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등 생산 용량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평가하는 국제기관 에코웨디스는 트리나솔라의 CSR 활동을 높게 평가해서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트리나솔라는 앞으로도 탄소 배출량 감소와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트리나솔라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태양광 발전 비용을 낮추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청정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금액의 태양광 발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트리나솔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크 지사장님께서 이 트리나솔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순서는 트리나솔라의 이명철 부장님께서 트리나솔라 최신 기술의 집약체, 버텍스, 고출력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트리나솔라 한국 모듈 사업부 이명철입니다. 금일 귀한 시간 내주시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근본 웨비나에서는 최신 태양광 모듈의 기술 트렌드에 따른 트리나솔라의 버텍스 제품 소개 및 제품에 대한 주요 기술에 대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웨비나 자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트리나솔라는 1997년 중국 장저우에 본사를 설립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태양광 산업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1.5도씨 유지를 위한 SBIT에 가입하여 지구온난화 가속을 늦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77기가와트 이상의 모듈을 전 세계에 공급하였으며 5기가와트의 발전소 개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100여 곳 이상의 주요 고객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R&D 그리고 생산, 고객 서비스를 위해 15,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회사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컴퓨터 자료 중 블룸버그 뱅크빌리티 리포트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몇몇 회사들은 100% 뱅크블을 받은 곳이 보이시지만 트리나솔라는 2016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연속 100%탑 뱅크빌리티를 받아 지속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모듈 공급 및 발전소 유지 관리 등을 위한 회사의 정적성에 대해 높이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일 웨비나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모듈의 출력 및 효율은 반도체 웨이퍼 면적 개발 추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면적이 커짐에 따라 모듈의 출력도 커지게 됩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면적 확대를 위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모듈 출력 또한 지난 10년간 약 300W 이상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최대 면적의 12인치 반도체 웨이퍼를 적용하여 210mm의 G12 웨이퍼 사용으로 초고 출력 모듈의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210mm 웨이퍼를 적용한 모듈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생산 라인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트리나솔라는 2020년부터 중국,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 210mm 전용 모듈 생산 라인을 신설하여 210mm 모듈 생산량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출력 모듈에 대한 트렌드는 금년 6월에 개최된 상해 전시회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총 37개 모듈 제조사 중 약 57%를 차지하는 21개 회사에서 고출력 모듈인 N타입 모듈과 210mm 웨이퍼를 적용한 모듈을 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트리나솔라에서는 이번 상해 전시회에 210mm 제품과 N타입 제품 모두 출시하였습니다. 2022년 고출력 모듈의 수요는 약 129GW 예상되며 많은 모듈 제조사에서 고출력 모듈을 출시하고 향후 주력 생산 모델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리나솔라의 210mm 버텍스 모듈은 2020년 출시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공급되었습니다. 제품의 신뢰성 및 기술 검증이 완료된 저희 트리나 버텍스 모듈은 수십 킬로와트 소규모 발전소부터 수백 메가와트의 대형 프로젝트까지 필드 타임 및 수상 태양광 그리고 지붕 태양광 등 다양한 타입의 발전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내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에 고출력 저희 버텍스 모듈을 적용하여 국내사를 만들어 이 슬라이드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출력, 고효율 기술 트렌드에 맞춰 트리나솔라에서 출시한 버텍스 제품 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트리나솔라 버텍스 제품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장 지붕과 같은 루프탑 프로젝트에 특화된 400W 버텍스 제품부터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500에서 600W 미만급 모듈,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670W급 버텍스 제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케이스 인증이 완료된 제품은 440W부터 595W급, 그리고 단면, 양면 제품이 인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붕 태양광을 위한 400W급 및 670W급 버텍스 제품은 현재 인증 진행 중이며 2022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리나솔라는 지속적인 R&D 및 생산 설비 투자로 업계 표준 출력 대비 30에서 90W 이상의 출력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트리나솔라 버텍스 모듈은 양면, 단면 두 가지 타입의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출력, 고효율, 그리고 제품의 신뢰성을 위해 트리나솔라의 오랜 노하우와 최신의 혁신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버텍스 모듈에 적용된 기술에는 크게 4가지 혁신 기술 및 공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신 기술은 현존하는 최대 면적의 210mm 웨이퍼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여 생산 라인 구축을 조기 완료하였으며 업계 표준 이상의 고출력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3가지 기술로는 와이어 리본을 이용한 12버스바 기술을 시작으로 NDC, 즉 비파계 셀 커팅 공정과 마지막으로 모듈 내 태양광 전지 사이의 고밀도 셀 접합 공정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혁신 기술은 와이어 리본을 이용한 12버스바 공정이며 위 공정을 통해 약 0.4에서 0.6% 효율 개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리나 버텍스 모듈은 기존의 플랫 리본 대신 원형의 와이어 리본을 사용하여 리본으로부터 반사광을 최대한 재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개의 와이어 리본을 사용하는 12버스바는 210mm 대면적의 태양광 전지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모듈 동작 온도를 낮추고 열로 인한 전압 품진율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전류의 저항 또한 최소화하였습니다. NDC 커팅, 즉 비파계 셀 커팅 공정의 경우 화면 중앙에 있는 비교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고온 레이저 멜팅 커팅 방식과 셀 커팅 후 커팅 표면 결과물의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온 레이저 멜팅 커팅은
1500도 이상의 고온 레이저로 셀 커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불규칙한 커팅면과 이로 인한 셀의 마이크로 크랙 발생률이 높아져 셀의 기계 강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NDC 커팅 공법은 좋은 레이저 커팅 방식으로 중앙 하단에 있는 사진과 같이 매끄러운 커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계 강도에 있어서도 커팅 전 셀과 동급의 기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셀의 마이크로 크랙 발생률을 낮춰 모듈의 기계 강도를 유지하고 크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으로 인한 핫스팟 발생률 또한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듈의 효율은 모듈의 면적 대비 출력을 말하며 출력을 최대화하면서 모듈의 표면적을 줄여 모듈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듈 내 셀 직병렬을 위한 셀 매트릭스 구성에 있어 셀과 셀 사이의 적정 이역 거리를 찾기 위해 각 모듈 제조사에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과 출력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0.5mm 이격 거리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공정을 통해 고밀도 접합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약 0.3%의 모듈 효율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출력 대면적 모듈의 경우 국제 표준의 기계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트리나 솔라 버텍스 모듈은 프레임 구조 설계를 최적화하였으며 보다 강화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였고 단면 모듈의 경우 후면 중앙에 가로바를 추가하여 제품의 구조적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출력 대면적 모듈은 제품의 포장 방식의 개발도 필요했습니다. 왼쪽과 같이 기존의 가로형 호리존탈 패킹 방식에서 오른쪽에 수직형 버티컬 방식으로 패킹 방식을 개발하였고 새로운 세로형 패킹 방식은 대면적 모듈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40W 기준 모듈을 선적한 경우 총 적재 수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듈 출력으로 환산하면 12% 이상의 모듈을 선적할 수 있으며 트리나 솔라의 개선된 패킹 방식은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0mm 버텍스 모듈은 유니크한 전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성으로는 낮은 개방 전압과 높은 단력 전류가 있습니다. 발전소의 직렬 스트링 내 모듈 수량은 DC 시스템 전압과 모듈의 개방 전압에 따라 직렬 내 모듈 수가 결정됩니다. 즉 시스템 전압이 높아지고 모듈 전압이 낮을수록 스트링 직렬 내 모듈 수량을 늘려 스트링별 출력 값을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병렬 회로수를 줄일 수 있어 접속함 및 DC 간섭 공사 등의 BOS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50W급 모듈의 스트링 구성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10mm G12 550W 모듈과 182mm M8 540W 모듈을 비교해보면 210mm 웨이퍼 모듈은 36 스트링 구성이 가능하며 182mm 540W 모듈은 27개의 스트링 구성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스트링별 출력 차이가 확연히 볼 수 있는데요. 약 35.8% 출력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해외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메가와트 루프탑 발전소에 앞서 말씀드린 540W 그리고 또 550W 두 제품을 비교해 봤습니다. 오른쪽 테이블 하단을 보시면 모듈의 실제 설치 수량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모듈의 직렬수, 병렬 회로수, 그리고 스트링 출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스트링 출력, 직렬수, 그리고 스트링 출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 규모가 커질수록 트리나 솔라 버텍스 모듈 적용 시 그 절감할 수 있는 BOS 비용의 그 절감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10mm 버텍스 제품의 낮은 전압 특성으로 직렬수를 늘리고 병렬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모듈 외 부자재 등의 그 BOS 비용 절감 방안으로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최근 모듈의 기술 트렌드에 맞춰 많은 인버터 제조사에서
호환성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트리나 솔라 210mm 버텍스 제품의 낮은 전압 특성 이외 약 17에서 18A 단락 전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접속한 일체형 스트링 인버터는 30A 퓨즈 옵션이 필요하며 인버터 스트링별 18A 이상의 단락 전류를 수용 가능해야 합니다. 금일 웨비나에서 함께 참여한 K스타를 비롯한 인버터 제조사에서는 210mm 모듈과 호환을 위해 인증 준비되어 있거나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전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참석자분들 중 국내 또는 해외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태양광 트래커를 검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트리나 트래커의 버텍스 모듈은 해외 주요 트래커 제조사로부터 그 호환성을 검증을 받아 다양한 트래커 시스템에 적용 가능합니다. 2020년 트리나 솔라는 스페인의 트래커 제조사인 엔클리브사의 지분을 100% 인수하였으며 모듈 및 트래커 공급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트리나 솔라에서 공급하는 단축 트래커인 2열 2P 타입인 뱅가드 시스템과 1열 1P 타입인 에자일 트래커와도 모듈 호환성 검증을 완료하여 향후 트래커 적용 프로젝트 검토 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나 솔라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리나 솔라의 모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명철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국내외 최신 태양광 시장 동향, 그리고 K스타와 트리나 솔라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조금 전 발표를 진행해 주신 두 분 다시 모셨는데요. K스타 최동규 과장님, 그리고 트리나 솔라 이명철 부장님 다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최신 시장 동향과 또 각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이 고객분들이 K스타와 또 트리나 솔라에 대해서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 많은 발전 사업주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최근 태양광 모듈의 스펙 상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리나 솔라가 예상하는 태양광 모듈 기술 개발 방향, 그리고 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이명철 부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앞서 저희 웨비나 발표 자료에서 소개해드린 그 상하이 전시에 참가한 모듈 제조사의 그 출시 제품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 참가한 모듈 제조사 중 약 한 60% 가까운 회사들의 출시 제품은 N타입 모듈과 210mm 웨이퍼 모듈입니다. 당사에서도 두 가지 타입의 모듈을 모두 출시하였는데요. 향후 태양광 시장에서 상당 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모듈 기술로 생각됩니다. 210mm의 경우 2025년까지 시장 점유율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 N타입 모듈의 시장 점유율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히 두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210mm 제품의 경우 전기적 특성은 37에서 41V 사이의 낮은 개방 전압과 약 18A대의 높은 단락 전류 특성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스케일 발전소를 위한 700W 이하급 고출력 코일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DC 시스템 전압이 높을수록 연결 모듈 수는 30직렬 이상 연결 가능하여 병렬 회로 수를 줄여 모듈의 BOS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N타입 제품의 경우 면적 대비 효율이 없습니다. 또한 온도에 대한 전압 특성이 우수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단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일반 P타입 모듈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아울러 최근 P타입 단결정 모듈 중 양면 모듈의 후면 추가 발전 이점으로 시장 보급률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에 필요한 안전 규정 또는 그 검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저희 모듈 제조사와 그리고 인버터
또한 접속한 회사 등과 같은 PCS 제조업체와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 등의 그 협업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사양 모듈 출시 트렌드에 맞춰서 인버터 호환과 관련된 안전 요구 사항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K스타에서는 강화된 이 안전 요구 사항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아마 K스타에 기대를 가지고 계신 이런 고객분들이시라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명철 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210mm 웨이퍼의 정기적 특성과 관련해서 실제로 안전 요구 사항이 강화되는 경우 인버터는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를 모두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보호 기능들의 설정 값을 낮추거나 높이는 간단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하드웨어 설계부터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번 새로 출시한 제품의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사용자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개통의 안정성에 필요한 요구사항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품 개발 및 인증을 마침으로써 고객들에게 제품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K스타가 추구하는 고객 서비스는 이슈 상황 발생 시에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 조치하고 사용에 문제없는 제품을 공급해 드리는데 절차를 쉽게 전달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추가 시험 요구사항, 규격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뉴스레터나 대표 웹사이트 집중관리 등을 통해서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객과의 접점을 높이면서 적재에 적소에 또 맞춰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아리백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등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내 태양광 시장의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K스타와 트리나솔라는 이런 정책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선 이명철 부장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 그 파리 협정에서 그 목표로 하는 그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1.5도씨 이내로 그 제한하기 위해 그 이러한 노력을 일환으로 그 탄소 배출량 넷제로인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기 감축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태양광 누적 설치 용량을 36.5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누적 설치 용량은 약 15기가와트 이상을 돌파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지속적인 이 보급 확대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과 더불어서 소규모 발전 사업자 같은 그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그 소규모 발전 사업자를 포함한 그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그 최근 REC 현물 시장에서의 REC 그 거래 동향을 보면 2017년 그 7만 원대에서 2020년 4만 원 중반대, 그리고 올해에는 2만 원 후반에서 3만 원 초반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의 폭락 수준의 REC 현물 시장은 더 이상 그 발전 사업주에게는 그 큰 매력이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돼요. 고정 계약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정 계약 시장에서의 REC 계약 단가 또한 발전 사업주가 체감하는 최저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그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탄소 등급 그 모듈을 사용해야 하고요. 이는 사업자에게 그 사업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글로벌 민간 기업 주도의 RE100 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RPS 정책 내에서 그 REC 거래 이외에 그 태양광 발전 전력의 거래 시장이 그 다양해져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DM 사업을 위한 그 탄소 배출 거래제도 REC 및 그 RE100 그 온라인 거래 시장 플랫폼과 같이
소규모 사업자들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거래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의 그 수익 개선 및 그 지속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태양광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란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동규 과장님께서 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K스타는 태양광 인버터를 개발, 제조, 공급하는 제조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 정책 중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REC 현물 시장의 상황, 그 다음에 아리백 온라인 거래 시장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REC가 하락하면서 고객분들께서는 장기 계약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장기간의 수익 부분 면에서 현물 시장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REC 자체가 끊임없이 하락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장점 자체를 잃게 됩니다. 최근엔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앞으로도 그 금액은 점차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지면서 아리백 만족과 탄소 배출 감소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아리백 기업 대상 제3자 PPA의 REC 구매 및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예측 능력 강화, 전압 제어, 예비력 제공 기능 등을 제공하는 VPP와 같은 인프라 국가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갖춰진다면 REC 하락을 최소화시키면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현 신재생에너지 사업 업계에서 또 국가 정책이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트리나솔라 이명철 부장님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금일 웨비나 발표 내용 중에서 이 트리나솔라 제품 소개를 하셨는데요. 향후 이 트리나솔라의 신규 제품에 대해 어떤 인증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금일 웨비나에서 그 발표 드렸듯이 트리나 솔라에서는 신규 모델의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초에 그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인증 진행 중인 모델은 그 210mm 웨이퍼를 적용한 버텍스 400W 제품과 670W급 초고출력 제품이 있습니다. 400W급 제품은 그 루프탑 지붕 태양광 발전소에 최적화된 제품이고요. 가로 1.7m, 세로 약 한 1m에 21kg 무게로 시스템 레이아웃 배치가 용이하고 무게와 면적이 작아서 지붕 상부에서의 그 시공이 용이합니다. 버텍스 400W급 모듈은 루프탑에 특화된 제품으로 단면 모듈 한에서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텍스 670W급 제품은 대규모 유틸리티 스케일 그 발전소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규격은 가로 2.3m 이상, 세로는 약 1.3m인데요. 약 한 46V의 낮은 그 VOC 특성으로 1500V DC 시스템에서의 약 30직렬 이상 가능한 제품으로 병렬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시스템 시공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버텍스 670급 제품은 단면 그리고 양면 모델로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신규 인증 모델의 출시일이 확정되면 이메일 및 뉴스레터 그리고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리나솔라의 신규 인증 모델 출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순서는 K스타 최동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9월 1일부터 DC 지락 차단 장치가 있는 인버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K스타는 이러한 장치를 보유하고 계신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경우에 이 장치가 동작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K스타의 KSG110CL C3 인버터는 DC 지락 차단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비접지, 비절연 인버터로 DC, 그러니까 입력 쪽의 저항값을 자체적으로 검출을 합니다. 30kΩ 이하의 저항값이 검출되는 경우 DC 지락으로 인식해서 인버터는 동작을 멈추고요. 추가로 DC와 AC 측 모두 잔류 전류가 30mA 이상 검출되는 경우에도 인버터 동작을 멈추면서 지락 사고에 의한 화재 방지 목적을 만족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K스타는 스트링 인버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센트럴 인버터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어떤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객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추가적인 내용이었던 부분인데요. K스타는 스트링 인버터뿐만 아니라 센트럴 인버터도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인버터는 1500V 시스템 제품으로 2.5MW에서 3.125MW 각각 2개 MPPT를 보유한 제품들이 있고요. 내년쯤에는 아마도 250kW를 초과하는 인버터의 시험 성적서에 시험 요구 사항이 추가되거나 또는 이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후에 성적서 발급을 진행하여 국내 고객들에게 공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두 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K스타와 트리나솔라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욱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스타 인버터와 또 트리나솔라 모듈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또 성원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스타와 트리나솔라가 진행한 최신 태양광 기술 웨비나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